안녕하세요. 하늘은혜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차박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실 영상은 샌디에고에 있는 라호야 코브라는 곳인데요. 이곳 해변가가 정말 예쁘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일찍 갔었는데 이 거리에서도 이렇게 차박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차박하기에 정말 이상적인 곳입니다. 너무 예쁜 해변가가 있고 부촌이고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지금 있는 이 차박들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게 문제가 될 건데요. 제가 볼 땐 아직은 여름이 아니라서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마 여름이 다가오면 여기에서 이런 차들은 다들 단속을 심하게 걸릴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라오아의 경치를 보시면서 제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차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차박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박 여행자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요즘 다른 문제는 차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사실 보다 보면 미국에서는 차에서만 생활을 하시는데도 들어가는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제가 다른 곳에서 봤었는데요. 그렇게 차에서 생활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차박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박이라든지 예쁜 이렇게 라오야 코브의 이런 해변가 길처럼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은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편말이 많아지고요. 법적으로 여기서 차박을 하지 못한다는 제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요. 제가 제 영상에서 저는 어디서 차박을 했습니다. 뭐 여기는 안전했습니다. 이런 거를 남겨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오늘 안전하게 잤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여기에 팻말이 없을 거다라는 보장을 제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드리지 않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여유의 화가분을 보면서, 이 화가분이 이 갤러리, 아트 갤러리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거든요. 참 멋있더라고요. 네. 어느 분이 댓글로 멕시코 여자 혼자 여행하기 정말 안전한가요? 를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캐나다, 미국하고 멕시코가 또 많이 다르니까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의 차박을 떼서 멕시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멕시코를 갔던 게 3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엄마랑 칸쿤으로 올 인클루시브인 그 리조트로 여행을 갔었었고요. 두 번째는 샌디에고에 살던 친구랑 걸어서 티후아나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서 여행을 멕시코를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걸어서 넘어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가서 돌아올 때 차가 너무 막힌다고 친구가 걸어서 갔다 오는 게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 국경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 티후아나의 그런 막 다운타운은 걸어서 정말 국경 넘어가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는 샌디에고에 살다 보니까 종종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 설명을 주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걸어갔다 왔었던, 그때는 이제 여자 둘이 그렇게 걸어서 갔다 왔었던 여행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차를 가지고 갔던 건데요. 제가 밴쿠버에서부터 차로 이렇게 미국을 차박을 하고 멕시코를 갔을 때 먼저 제 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으면서 미국에서 멕시코를 넘어가는 국경에는 국경 경비대가 아예 없습니다. 예. 제가 그것도 다 찍어놨는데 그 비디오들을 다 날려서 보여드릴 수 없음이 참 아쉽기도 한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미국에서는 멕시코 넘어가실 때 쭉 그냥 운전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가끔 저게 국경 수비대 같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피스에 있어가지고 모든 차들이 한 대씩 한 대씩 서야 되는 그런 국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시는 국경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의 조심하셔야 될 점은 절대 그 사람들이랑 눈을 마주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를 처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면 그냥 운전해서 통과하시면 돼요. 근데 눈을 만약에 마주치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뭐가 있거나 초짜고 내려갖고 불러들인답니다. 그렇게 되면 귀찮으세요. 왜냐면 그러면은 뭐 뒷돈을 쥐어줘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런 헛수를 경험하시게 될 테니까 절대 제가 이 팁을 그 샌디에이고 사는 친구한테 듣고 저도 이제 선글라스를 탁 끼고 절대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만 보고 앞차만 따라서 쭉 넘어갔거든요.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이다 보니까 또 여자 혼자이고 해서 제가 멕시코에서는 스틸스 차박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스틸스 차박은 이제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낮에도 길거리에 그냥 주차를 하지 말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작은 그런 동네를 가더라도 꼭 이렇게 가드가 있어서, 펜스가 쳐져 있는 그런 주차장 안에다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멕시코에서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들어갔는데요. 가서 봤더니, 와우, 관광객을 향한 바가지 요금이 주차비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이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서 캠핑장이 정말 시설은 정말 없는데 경치는 정말 좋은 데 있어요. 경치는 정말 좋은 데 있는데 시설도 전혀 미비한데 가격은 미국하고 같은 가격을 받길래 제가 화들짝 놀랐었는데요. 근데 그 가격도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갔던 가격의 2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가 그냥 그러니까 아주 옛날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저희 얼마에 머물렀습니다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10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10불이 $10 10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 10불도 뭐 괜찮네 하고 갔는데 $10 21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캠핑장이 하룻밤에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3만 원 가격인데 없어요. 샤워장도 없고요. 화장실도 정말 푸세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그러면은 그 경치라든지 그런 바닷가가 정말 이 멕시코를 여기까지 올 만큼의 그만큼의 뭐 미국 쪽하고 다르게 매력적이냐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계속 서부 해안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레곤 해안이라든지 캘리포니아 해안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돈을 내고 멕시코 해안가에 이 캠핑장에 하는 것이 과연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 저는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만 멕시코를 그렇게 가서 좋았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안전한 곳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크루즈가 들어가는 엔세나다로 갔었던 건데요. 멕시코 입장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치안이 괜찮습니다. 경찰도 많이 받고요. 예, 하지만 물가가 그렇게 뭐 멕시코 여행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그럼 음식 가격은 저렴했냐? 미국에 비해선 저렴하죠. 예. 그런데 미국의 글쎄요, 한 3분의 2 가격? 예.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는 2박 3일만 하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 제가 언어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엔세나다에서 실수로 핸드폰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핸드폰이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충전이 안 되면서 꺼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핸드폰을 고치려고 또 여기저기 가게를 다니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영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뭐 만났던 사람들이 영어를 했는데 그 핸드폰 가게 사람들이 저에게 영어를 하지 않으면 스페니얼만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네 핸드폰으로 번역 앱을 써서 나랑 좀 소통을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핸드폰 없이 거의 반나절 이상을 엔세나다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행에 많은 부분을 이 핸드폰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길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번역이 필요할 때는 번역 앱으로 쓰고 있었고, 정보가 필요할 때는 정보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만하고 미국으로 가야겠다. 왜냐면 미국에서 뭔 일이 생기면 적어도 저는 이제 영어로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핸드폰이 그렇게 먹통이 되면서 그 다음 문제가 나 친구들 전화번호도 하나도 없고 친구 집 주소도 하나도 없고 친구네 집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미국은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참 다행히게도 거의 한 7시간 뒤에 핸드폰이 잘 말라서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미국에 딱 돌아오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나 멕시코 여행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미국을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탁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기억이 제가 옛날에 그 캐나다하고 미국을 대륙횡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0학년 때 아들하고 밴쿠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미국으로 해서 미국을 가로질러서 거기서 이제 나야가라로 해서 디트로이트, 뭐 시카고 다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위로는 토론토를 지나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여행에서 미국을 쫙 하고 캐나다를 딱 들어가는데 캐나다 들어섰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안정감이 이렇게 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멕시코에서 미국을 들어오면서 내가 미국을 들어오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이 경험은 또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멕시코에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는 그걸 인지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내가 많이 긴장하고 있었고 많이 불안했었구나 라는 걸 미국에 들어와서야 느끼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번 차박 여행을 하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미국에는 총도 있다는데 차박 여행이 괜찮을까? 멕시코는 다들 위험하다는데 괜찮을까? 근데 해보고 싶었던 게, 경험해보지 않고 남들이 하는 얘기로 가진 정보를 가지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그 나의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실체를 알게 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거나 지혜가 생길 거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컸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미국과 멕시코 차박을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이 여행은 내가 한번 갔다 왔고 어떤지를 알게 됐으니까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좋았던 그런 의미가 있는 여행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정말
그 미국 국경에서가 검색 검문이 굉장히 심한데요.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을 들어갈 때 미국 국경에서 한번 걸려서 제 차를 완전히 다 그들이 검사를 하는, 정말 안에 종이 봉투까지 열어서 서류까지 다 읽어봤더라고요. 예, 제 보험 서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에서 미국 들어갈 때 또 얼마나 이거를 뒤질지. 왜냐면 차박이니까 차에 짐이 많잖아요. 이거 뒤지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미국 국경을 갔는데, 얘네가 딱 보더니 뭐 며칠 있었냐, 어디 갔다 오냐 하고는 알았어, 통과. 그냥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무실까지 가기 전까지의 길은 그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워낙 꼼꼼하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미국에서 멕시코 갈 때는 그냥 쭉 운전해서 지나가시면 통과인데요. 멕시코에서 미국 들어가실 때는 차들의 그 기다리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나마 주중이었고, 그리고 또 나름 시간대를 피한다고 피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기다리진 않았는데,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차들이 쫙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길가에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페소 다 쓰고 가라고요. 근데 상인만 많은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미국 국경에서 제 차를 너무 쉽게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 친구 집 가서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안 걸리고 바로 통과시키던데? 그랬더니 친구가 했던 말이, 그 사람들은 동양계 여자애한테는 관심이 없어. 네가 멕시코인이었으면 당연히 길게 네 차를 다 서치를 했겠지. 근데 너는 동양 여자이잖아.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구나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차박이 멕시코에서는 2박 3일이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 차박 여행이 멕시코가 안전합니다, 아니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갔던 곳들은 안전한, 그나마 비교적 안전한 관광지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여자 혼자 차박 여행 안전한가요? 이것 또한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운전하면서 하는 여행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름 조심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에 노하우가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 캐나다에서는 영어가 자유롭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해결하는 게 멕시코보다는 쉽죠. 예, 멕시코에서는 정말 스페인어 전혀 못하는데 어찌나 제가 진땀을 흘리고 했던지,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언어가 가져다주는, 이래서 내가 정말 용기 있게 편하게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한국에서 해외여행 나가기 전에 겁먹어 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제가 멕시코에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미국은 캐나다와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총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총기가 총이 있다고 해서 그럼 마냥 무서워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한 그 생각이 캐나다 사람들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캐나다 사람이 미국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근데 주변에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길을 물어보려고 어느 사람의 집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안에 있던 미국 사람이 문을 여는과 동시에 바로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그런 사건을 뉴스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캐나다 사람들은 길을 잃어서 뭐 물어볼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그 사람 집 문 앞에 가서, 근데 그 사람의 그 집까지 갔다는 거는 일단 대문 그 정원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원까지도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동의 없이 자기 땅에 들어온 거에 대한 방어가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에서 조심하셔야 되냐면, 차박을 하실 때, 시골에 가실 때, 그러면 뭐 개인 사유지라고 다 펜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없고 시골길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개인 사유지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국 사람이 와서 내 사유지에 누가 주차를 했네 이러면서 그 차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총으로 쏴도 이게 미국 사람들은 정당방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런 차이가 되게 크죠. 그리고 요즘 북미 상황이, 제가 캐나다에서 옛날에 차박하고 다녔을 때 이 스팟은 괜찮았는데 하는 곳이 그 다음에 갔을 때 여기에 노 오버나잇 파킹이다라고 그 팻말 붙어 있는 거 보게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차박 여행객이든 차에서 사는 사람들이든 점점 안전하게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틸스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에서 차를 가지고 일로 와서 미국 캐나다를 차박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캠핑장이라든지 안전한 곳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스틸스 캠핑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가, 저도 근처에 있는 캠핑장 가고 싶죠. 근데 여름에 캠핑장을 예약을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어쩜 그렇게 클릭들을 빨리들 하시는지. 근데 그 오레곤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쪽 유명한 캠핑장도 여름에는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핑장 예약을 못해서 스틸스 차박으로 시작을 했던 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실 거면 캠핑장을 미리미리 다 예약해 두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계속 일기예보가 비였어서 그냥 구경하지 말고 바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I5라고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3일을 운전을 해서 집에를 왔는데요. 이때는 어디서 잤냐면 그 고속도로에 웨스트 에어리아라고 스탑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스트 에어리아에서는 주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 잘 잤는데요. 자면서도 사실 올라오면서 마음이 아팠던 건, 거기도 노숙자분들이 많으셔서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계신 노숙자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자 혼자 차박 여행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미국 캐나다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때도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조심하시고 지켜야 할 거를 아시는 분께는 안전할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렇죠. 이게 뭐 운이 나쁘면 안 좋은 일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옆으로 밀어두고요. 제가 속해 있는 그 칸캠핑이라는 그룹에서 보면 참 많은 여자분들이 솔로 카캠핑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남자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카캠핑 그룹에 들어와서 제일 놀란 게, 여자들이 이렇게 솔로 카캠핑을 많이 하고 있을지 몰랐다. 도대체 여자들이 이렇게 솔로 카캠핑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올려놓으셨었는데요. 많은 여자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 자유함이 좋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좀 아픔이 많으신 분입니다. 뭐 가정 내에서 그런 폭력을 경험하시고 이제 나오시면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혼하시면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종종 보게 되는 그 문장이 여행이,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 쓸 돈으로 나는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정말 좋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이제 그걸 한번 해봤고 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정도가 되시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도닥여주면서 보다듬어주면서 그리고 저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좀 찾아가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솔로 차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어느 분의 그 말씀 중에는 남편에게 엄청 맞고 사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 남자를 떠날 용기를 내셔서 어느 분이 차를 밴 한 대를 선물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낡고 아주 허름한 밴이었지만 그 반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걸어 잠그셨는데 그 안이 그렇게 안전하고 포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고, 그 이후로 그 밴이 당신의 집이 되셨다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차 안에서 문을 탁 잠그고 있을 때 그 포근함을 너무나도 기억하거든요. 네. 저의 첫 번째 차박은 사실 좀 굉장히 극단적인 차박이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백패킹을 가서 보통은 백패킹을 일찍 가서 차를 안전한 데 세우고 뭐 이렇게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그곳은 제가 페리를 몇 번을 타고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곳이었어 가지고 도착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트레일 입구가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 길을 들어섰는데 들어서고 보니까 이거는 돌아 나오기가 조금만 어두워도 돌아 나오기가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 들어갔고 돌릴 수 있는 데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끝까지 가서 그 정말 숲속, 그러니까 아주 산 속에 그 도로도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막 그 웅덩이 움푹움푹 파져 있는 그런 비포장 도로를 한참을 타고 들어가서, 그것도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이 아닌 한 대가 겨우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정말 울창한 숲 그 안에를 들어갔는데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그날 밤이 첫날 밤이었는데요. 또 그날 밤새 그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 차 안에서 빗소리를 들어보시면 꼭 되게 타타타타타타 하고 참 이렇게 잠을 잘 재워주는 소리가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그런 빗소리가 아니라 정말 콱콱콱콱, 죄송합니다. 제가 제 소리까지 높아졌는데요. 아무튼 그 밤을 제가 밤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저랑 함께 계신 거 맞죠? 정말 주님 붙잡고 제가 이 밤 지나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끄럽고 그 무서운 그 정말, 그것도 그 산은 제가 왜 또 무서워했냐면 늑대도 나오고 곰도 나오는 그런 산이었어요. 캐나다의 그 울창한.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문은 잠궜으니까. 근데 곰이 유리창 깨고 문 열거든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곰이 안 오겠죠? 뭐 이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되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딱 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 자고 일어났다라는 게. 그리고 아침에 깨서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정말 그 물방울이 마침 이제 비는 그쳤고 이렇게 나뭇잎 끝에 물방울이 달린 게 똑똑 떨어지면서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새벽에 공기가 너무 상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또 열심히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역시 그렇게 무서워만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안전하게 산행을 하고 그 길을 돌아 나와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경험을 처음을 잘 극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어디를 가도 거기만큼 무서웠던 적이 없어서 그 뒤로 차박을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캠퍼밴 열어놓고 이렇게 바다 경치를 보면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들은 여행 와서 그런 게 정말 낭만이고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를 거주민들은 지나가면서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왜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아까 그 문 열어놨던 캠퍼밴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바로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나름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조심을 하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에서의 차박은 별로, 이렇게 해변가 말고는 별로 즐기지를, 제가 도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자연에서의 차박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런 게 되게 좋았었는데요. 제가 멕시코하고 미국 여행하면서 캐나다에서는 별로 못 봤던 건데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조심하셔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옛날에 하와이에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렸을 때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요. 렌트카를 이제 반납을 하러 들어가는데 저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잘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들어왔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하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뒤로 딱 그 리버스를 시켜가지고 차를 후진을 시켰는데 타이어가 팡 하고 터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밑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차가 돌아 나오려 그러면 타이어를 펑크 시켜 버리는 그 바닥에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장치들이 미국하고 멕시코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에서 멕시코 넘어가는 국경에 제가 이제 검문소라든지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국경에서 그렇게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국경에서 이게 뭐지? 왜냐면 사무실도 있고 한데 사람도 없고, 사실 저는 그런 국경을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되게 천천히 넘어가는데 보니까 바닥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를 넘어갔다가 만약에 차를 후진하신다든지 거기서 돌려서 미국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타이어가 바로 팡 터지면서 차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있네 했는데, 그게 또 어디에도 있냐면 말리부 해안가에 그 주차장에, 저는 그 해안가 주차장에도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거는 말리부 해안에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말리부 해안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엑싯인데 그 엑싯 바닥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구 바닥에, 그러니까 나가는 건 가능하신데, 그리고 또 빨리 나가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나가시고 후진하시면 절대 안 되죠. 후진하는 순간 타이어를 팡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와이에서 그 타이어 터뜨린 비용을 저희가 내야 됐었는데요. 그때 참 많이 억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하와이에서도 차박을 했었네요. 저희가 하와이 차박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저희가 그 하와이에 있는 캠핑장을 예약을 하고 여자 셋이서 갔던 여행이었었는데요. 그때 2명은 백패킹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랑 다른 여자애는 백패킹 그 텐트랑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저희는 각자 자기 텐트에서 잤는데, 저희랑 같이 간 한 명이 백패킹이라든지 캠핑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이제 너는 그럼 차박을 한번 해봐라 이러고는 저희 캠핑 사이트에다가 차를 세우니까 거기다가 차를 세우고, 그때 렌트했던 차가 그 밴이었습니다. 근데 뒷자리가 이렇게 플랫하게 완전히 그 의자들이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서 플랫해지는 데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매트 깔고 그 안에서 자라. 그래서 한 명은 차 안에서 자고 나머지 2명은 각각의 텐트에서 잤던 그 하와이에서의 차박도 있었네요. 아무튼 그 바닥에 깔려 있는, 후진하면 안 되는 그런 거 혹시 있는 곳이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하고
샌디에고보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에서 정말 많이 봤던 게 스탑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스탑사인은 무조건 서셔야 되거든요. 차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서셔야 되고, 근데 스탑사인이 정말 그렇게 많은 데는, 제가 밴쿠버 살면서도 스탑사인을 많이 보지만 여기보다 훨씬 스탑사인이 많은 데가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였어요.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스탑사인에 안 서시면 바로 티켓 받으시거든요. 혹시 근처에 뭐 경찰이 있거나 하시면. 그러니까 스탑사인 조심해서 운전하시고요. 저는 제가 캐나다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캐나다에서의 차박은 참 마음이 편했는데, 그리고 이 비치, 지금 보시는 이 비치는 라호야 코브가 아니고요, 토레파인 비치입니다. 그리고 예쁜 와인잔에 담겨 있는 로제의 색깔을 보이는 저거는 와인이 아니고 차입니다. 제가 감성적인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저 차가 저런 색깔을 내는데, 저는 차를 타서, 그러니까 온도가 뜨겁지 않을 때 저렇게 와인잔에 담아 놓으면 꼭 와인인 것처럼, 로제 와인인 것처럼 즐기기에도 좋고 사진이 예뻐서 예, 로제 와인인 양 저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와인을 안 즐기는 거 아니에요. 저 와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혼자 차박할 때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맥주가 됐든 뭐가 됐든. 왜냐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게 되죠. 제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바짝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차박 여행하는 중에는 맥주 한 잔도 하지 않는데요. 네, 토레파인 비치가, 이것도 정말 샌디에고 사는 친구 아니었으면 이런 비치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여기를 갔는데, 와우. 샌디에고가 좋았던 점은 이렇게 라호야 코브라든지 토레파인 비치라든지 여기 주차장이 다 공짜였습니다. 그런데 LA 쪽으로 보시면 뭐 롱비치, 뭐 헌팅턴, 말리부 다 쭉 올라가면서 다 돈 내고 주차해야 되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샌디에고의 이 무료 주차장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여기도 밤 10시던가 오버나잇 파킹 절대 안 되세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넓고 땅덩어리가 넓은데 설마 이런 데 와서 티켓 날릴까? 캐나다도 정말 뭐 저 산속이고 오진데 설마 여기 와서 티켓을 날릴까? 예, 종종 저희가 티켓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 커뮤니티에서 듣거든요. 그리고 견인차가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견인차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막 11시, 12시쯤 가가지고는 에이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벽 2시에도 경찰은 와서 딱지를 띄고 견인차가 온다라는 거. 예, 그래서 사인 있는 데서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나마 또 오프 시즌에는 설마 겨울에도 올까 싶기도 한데, 여름에는 정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날이 좋아지고 여름이 되면 차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단속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캠핑장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에 들어가신다면 뭐 에어비앤비나 호텔, 숙소 이용하시라고, 거기다가 주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유, 저렇게 예쁜 사진 찍어보겠다고 폴짝폴짝 뛰는 젊음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폴짝폴짝 뛰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혼자 여행에 딱 하나 안 좋은 점은 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 셀카를 찍어야 되고 저렇게 폴짝폴짝 거리는 거는 안 하게 된다는데, 또 요즘 셀카 스틱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혼자 춤추는 거 쇼츠 찍어보고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뻘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차박 여행을 33일 동안 잘 하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답글은 안 드리지만 댓글은 다 읽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시면 나중에 뭐 영상에서 그 총 비용 영상 만들 때 답 드릴 테니까, 예, 질문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